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교 병원에 못 갔어요. 지금도 얼굴을 보지만 그때 당시에 얼굴을 100%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굴이 좀 까만데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 게다가 복도에서 씩 웃기라도 하면 치아까지 보여서 괴기영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병원 가지 말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특채시험 본 적이 있었습니다. 7급 특채시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추천을 받고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간 거예요. 시험장에 갔는데 딸랑 저 혼자. 왜? 아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감독이 3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3분의 엄청 시야에 제가 어렵게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8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9급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한 급수 올라가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결국 저는 껑충 20년을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달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차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7급을 달고면 되게 이뻐할 줄 알았어요. 조금 능력 있는 애가 오나 봐.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미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간호사들 미움의 표시 간단하죠.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동부시립병원에 제가 7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3년 있다가 보건소로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7년 이상 있었어요. 7년 동안에 7개 과를 돌아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모든 과를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경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듀티표 갖고 장난치는 거죠. 자,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나이트 근무를 쫙 한 7일을 줍니다. 7일을. 나이트 근무 끝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줘요. 오프 없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데이를 줘요. 오프 없이. 그래서 나이트 이브 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듀티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뭐 하루 종일 그냥 집에 병원에 있으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병원에 가서 하고 있다면 아, 나는 조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서 병원에서 7년 있었고 보건소로 빠지면서 한 3년 있었고 해서 10년 동안 참을 만큼 참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왕따를 너무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년 만에 제가 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중에 간혹가다 도피처로 여기 오신 분이 꽤나 많습니다. 아, 병이 너무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한 공무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공무원 세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뭐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저렇게 비슷한 인간이 날 미워해. 다른 곳으로 가면 똑같은 인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 이건 내 팔자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좀 말도 안 되는 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3년 공부한다는 보건교사 공부를 준비해요. 선생님들 3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또 3년 공부라고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배수지를 딱 치면 1년 만에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대인관계 다 끊었죠. 좋아하는 음식 다 끊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하고만 공부하고 나하고만 밥 먹고 나하고만 잠을 자고 완벽한 100% 나하고만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변덕이 줄긋듯이 하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항상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내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믿고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만에도 끝나는 게 보건교사. 그래서 1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나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내가 그래서 1년 만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결국 인간으로서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근무하는 날 정말 레드 카펫을 깔아줄 줄 알았어요. 이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중학교로 가려면 갔는데 중학교 딱 가니까 똑같이 보건교사인데 분명히 양호교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홍보를 했었었는데 결국 어디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쭉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선생님들 입장일 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 전혀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도 느끼실걸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잔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간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얼굴에 제발 웃음기 없애버리지 마세요. 가장 즐거울 때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내시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좀 즐기시고요. 그리고 제발 놀러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랑 얘기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또 있잖아요. 저랑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어때서 메일링 한다고 했잖아요. 메일링 하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알아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그만 얘기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딴 곳에다가 한입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시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그래야 그곳이 어딜지를 모르지만 인생 승리 한 번쯤 맛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잠깐만 또 잔소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는 선생님들 보시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지옥사회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는 그렇게 지옥사회는 아니에요. 맨날 주장하는 거. 선, 이해. 먼저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좋은 자료 있잖아요. 자원 있잖아요. 저 들도 못 보세요. 이해 안 되는데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저를 들도 못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선 이해. 자, 이해가 되셨다면 수시로 암기하세요. 자, 선생님들 맨날 그러세요. 나이가 들어서 암기가 안 돼요. 순 핑계입니다. 암기는 나이랑 상관없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만 된다면 암기는 수시로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드니까 누구는 뭐 이해력이 뛰어나다는데 순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나이 들면 이해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한 줄 읽으면 내가 뭐 읽었지? 다시 위로 올라가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암기 수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운 거. 안 되든 무조건 외우자. 그래서 봤는데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딱 보고 그거 자체로 무슨 글인지 모르겠지만 자체로 딱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내니까 거기 글씨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수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에 좀 주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보시면 분명히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그걸 느꼈는데 하루 중에 나를 괴롭히는 게 그 변덕스러운 나. 하루 종일 너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어? 너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너 맨날 이렇게 도서관에서 있어도 되겠어? 맨날 저를 들볶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딱 들어갔을 때 도서관에 그 쾌쾌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역겨워지면서 공부하기 싫어져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런 콧바람이라도 쓸까요? 아니요. 절대 콧바람 쐬지 마세요. 그럼 뭐냐? 하기 싫은 공부, 어려운 공부하세요. 이건 진짜 부탁입니다. 하기 싫을수록 오늘 너무 공부하기 싫어. 어려운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역학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환경 좀 그렇고 역학 공부를 좀 하세요. 그 대신 나랑 약속을 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한다면 요거 한 3쪽만 하자. 아니 4쪽만 하자.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4쪽을 딱 하는 순간 무조건 일어나세요. 왜냐면 나는 오늘 약속한 거 다 끝났으니까. 나가서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주시라는 거죠. 이럴 때 나를 위한 선물 그랬더니 뭐 백화점 가서 옷 사주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요. 공부와 관련된 선물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펜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볼펜을 선물하는 거야. 그럼 볼펜 보고 쓰고 싶어. 그럼 다시 또 공부하러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딱 약속을 해서 요만큼만 하자라고 하는 거죠. 딱 있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 꼭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쯤 합격할까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느낌이 와요. 내가 오늘 합격할 것 같다. 이번에 합격할 것 같은 느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부가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거짓말 같은 얘기.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즐거울 때 예를 들어서 무지무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또는 화장실 가서 딱 대변 놓는 순간 뭔가 깨달을 때가 있어. 그거였구나.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런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 해에
합격 떨어지라고 해도 꼭 합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분명히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 요때는 나 자신이 있어. 근데 그게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려나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철없는 모습이었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서 1년 정도 지나면 선생님 눈에 힘이 좀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질문다운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그렇죠? 그전에는 몰라요. 뭐 이러다가 그래서 아, 이분 이번에 합격하시겠다. 그럼 희한하게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즐거울 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합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저는 뭐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시로 암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암기를 저는 자꾸만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암기하세요라고 뒤돌았으니까 아무도 암기를 안 해서 암기했어요? 했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로놓기. 자, 이걸 아예 책에다 실었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거기 70쪽에 보세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70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 파이널 테스트들이 실력 점검 문제거든요. 요게 가로놓기. 그래서 가로놓기는 항상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가로놓기 안에다 답 쓰시지 마시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게끔. 그래서 가로놓기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외우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놓기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갖고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발 암기를 할 때 한꺼번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배운 분량을 6일로 나눠주세요. 6일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6번 나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예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 앞에는 그냥 꾹 찔러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외우라 그랬더니 그냥 입으로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외울 때는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그 손으로 쓰고 그래서 연습장 100종이에다 딱 쓰면서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서 3개의 자극을 건드려줘야 이게 아주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여태까지 솔직히 우리 미친 듯이 공부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쳐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미쳐보시면 여기에 뭔가가 보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보답이 안 되면 저라도 보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면 오시면 제가 점심 쏩니다. 여기 빕스 있거든요. 빕스에서 같이 좀 회포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세요, 제발. 이제 한 번도 오신 분은 없으시고. 자, 일단 요 정도로 잔소리 끝내고요. 자, 제가 옆에다가 좀 뭘 하나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자, 당연히 개념 문제 6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은 우리 처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르겠다. 이거는 공부 뒤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은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자, 특히 간호행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간호행정은 문제가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좀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소 가면 행정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깊숙이 들어갈 거고요. 역학 당연히 이제 3문제 또는 작게 나오면 2문제. 근데 대부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이 대부분 산수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거고요. 근데 환경은 지금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하는데 환경 부분이 엄청 넓은 건 알아두셔야 돼. 굉장히 넓은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 문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환경 전체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깊게까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막 욕심내서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도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직업병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보건교육 요 2개가 묶어서 2문제. 이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보건교육이 좀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보건교육이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2개가 합해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모자보건, 인구. 특히 인구에서는 모자보건도 그렇고 우리 되게 통계치 되게 많잖아요. 무슨 영아 사망 이런 거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 근데 그거를 외우시면
되게 좋습니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걸 외워야 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 가족 간호는 매번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간호는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 사업에서 가정간호, 재활, 노인, 재난 등인데 특히 재난 쪽에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연속 지금 3번 나왔는데 재난 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문제를 뽑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환경을 뺀 나머지를 이건 몇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까지 할 거고 환경만 제가 살짝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잔소리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전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5쪽에 보시면요. 시험 안내에서 그 간호직 공무원의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잠깐만 볼까요? 선생님들 보시면 공무원이 뭐가 좋아요? 결국 월급도 작은데 이런 것들이 좋아요. 거기서 보시면요. 거기 점땡이가 있는데 맨 앞에 간호직 공무원의 혜택 대우에 5번째 보시면 직급별 교통비가 나옵니다. 교통비가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나옵니다. 현금으로. 그치? 근데 이 현금으로 나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나왔어요. 10만 원씩.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에 있는 엄마, 아마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10명에서 밀어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10명에서 뽑기가 한 명한테 밀어주자. 100만 원 주자. 그래갖고 뽑았는데 제가 1대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 100만 원 손에 딱 들었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복권 이상. 그래서 이거 오늘 무조건 쓰자. 왜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백화점 가서 100만 원을 다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하여튼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무원 얼굴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현금은 있습니다. 현금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 등급 진급 연한이 8년이라고 하는데 8년 아닙니다. 더 깁니다. 10년 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일찍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승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일찍 승진할까요? 손금이 없는 사람. 비비셔야 됩니다. 열심히 비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비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비빌 건지. 그 다음에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학원 가고 싶어요. 예, 시간 빼줍니다. 시간 빼주고 또 지원해준다고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무이자로 드립니다. 무이자로.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해서 빌려주신다 하시면 되고요. 해외 연수 정말 지극히 드물지만 해외 연수 있습니다. 지극히 드물지만 그 다음에 가족 수당 나오고 보너스가 850%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만둘 때 저랑 같이 그만두겠다고 하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다니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그만둔다고 해놓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 나는 보너스 안 받는 달에 그만둘 거야. 근데 보너스가 1년 12달 다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무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잔뜩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뭐든지 공무원이면 10% DC하는 건 아시죠? 외국 여행 갈 때도 10% DC. 핸드폰 살 때도 공무원증만 딱 보이면 10% DC. 그래서 뭐든지 다 10% DC. 하다못해 호텔 들어가서도 10% DC. 그래서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영화 티켓도 제가 이거 10% DC인 걸로 알고 있어. 하여튼 되게 매력적인 게 공무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로 들어갈게요. 자, 책은 3쪽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하면은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건강의 개념부터 들어갑니다. 자, 건강의 개념 누가 얘기했어요? WHO.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WHO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안녕. 그런데 이거는 98년에 제시한 겁니다. 98년에 지금은 영적인 안녕이 없어요. 영적인 안녕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영적인 안녕을 집어넣느냐?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사회 책에 영적 안녕을 집어넣는 책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는 98년에 영적 안녕 들어갔다가 이후로는 지금은 영적 안녕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하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신체적인 안녕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신적인 안녕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사회적인 안녕 좀 모르겠는데 그러실까봐 밑에 뜻을 써놨습니다. 자, 사회적 안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학생으로서 하는 일,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자, 보시면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영적인 안녕입니다. 영적인 안녕이 이렇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영적인 안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대요. 결국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타인과 절대자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데요.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건강한 거야. 종교가 없으면 불건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 그래서 요 세 개가 완벽하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서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외울 건 세 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 자,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상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래.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나의 과거하고 비교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 1년 전에 나랑 비교해서 나는 건강한 편이지. 또는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건강한 편이야.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역동적인 거예요. 건강은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은 딱딱 끊어진 게 아니야.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대부분 건강을 동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건 어느 간호세요? 어느 간호? 예? 예, 임상간호. 성인간호학에서는 질병이 있어. 그러면 환자. 질병이 없어. 건강. 딱 이분법적 사고잖아.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는 동적인 개념이다. 자,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 자, 내가 팔, 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입으로 붓을 대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 기능을 잘 하잖아. 그럼 나는 건강한 거로 보는 거죠. 하여튼 지역사회는 이렇게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다. 결국 한 개인이 암으로 쓰러져 있는 거하고 그 마을 전체가 설사를 해. 그럼 우리는 그 마을 전체가 설사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역사회는 분명히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외우시더라고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자, 적정 기능은 뭐냐면 한마디로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스스로 자가 간호하는 겁니다. 자가 간호 수준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시더라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여러 학자들의 건강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스미스. 자, 스미스의 건강 모형 크게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가 임상, 두 번째가 역할 수행, 세 번째가 적응, 네 번째가 행복 모형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체크 포인트를 잠깐 보세요. 자, 임상적 모형, 질병이 있다, 없다. 역할 수행, 잘한다, 못한다. 자, 적응, 잘한다, 못한다. 행복론, 자아 실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니까 스미스는 4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저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그 체크 포인트의 3번째 좀 위로 올라가세요. 체크 포인트로부터 위로 3번째. 자, 여기에서 임상 모형과 역할 수행 모형은 유기체의 안정성 유지가 초점이고, 2개는 안정성 유지가 초점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인 적응 모형과 행복 모형은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모형이래요. 그럼 둘둘 짝을 줄 수 있구나. 하나가 안전성, 하나가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둘 중에 어떤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냐면 변화와 발전을 더 중요시 여겨요. 결국 후자의 두 모형은
보건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는 이 두 개의 모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여러 학자들이 뭐 버나드라는 사람도 있고 실리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던이에요. 던이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 아까 혹시 WHO 기억하시나요? WHO의 무슨 적?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니까 불연속선 개념이에요. WHO는 불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그래서 WHO 하면 되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연속성 개념을 제시했고 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WHO는 변함없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하고 WHO는 같이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다시 오셔서 이제 라논드. 자, 라논드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은 4가지를 제시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옆에 퍼센트도 써놨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뭘로 봤어요? 생활 방식으로 봤어요. 생활 방식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술 먹는 습관이 있어요. 별로 건강이 좋지 않겠죠. 나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활 방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죠. 자, 가로 3번에 보이시죠? 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역사회는 지금 크게 양대 산맥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크게 양대 산맥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1차 보건의료, 또 하나는 건강 증진. 이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 중에서 건강 증진의 원형이 누구냐면 라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논드가 유명한 거예요. 그 라논드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건강, 생활 습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강증진 할 때 또 다시 물어볼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라논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팔슨 그렇고 테리스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에델만 만들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모형 얘기가 나옵니다. 모형 얘기가 나오는데 14번에 체계 모형, 뭐 기능적 모형, 발달 모형, 임사 모형, 적응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말로 뜻풀이만 해주면 돼. 자, 체계 모형 하면은 우리 나중에 체계 이론 배우실 거거든요. 체계 이론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계 이론 하면 항상 물고기. 자, 헤엄쳐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예, 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아. 그러면 환경에 발맞춰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적인 개념. 결국 체계 모형은 거기 보이시면 옆에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동적인 균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 모형은 움직이는 어떤 균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능적 모형은 기능을 잘 발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팔다리가 없지만 기능을 잘해. 그냥 건강한 거예요. 자, 발달 모형. 그 시점에서 가장 잘 발달돼. 이거 육체적인 발달도 생각되지만 정신적인 발달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 이해되실 거예요. 자, 임상 모형. 말 그대로 임상적인 증상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적응 모형.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잘해. 그럼 난 건강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뜻풀이만 좀 하시면 되고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거. 생물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옆에 가시면 사회생태학, 총체적 모델. 요번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렇죠?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걸 좀 기획에 이걸 좀 적용해서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요거 한번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외워두셔야 돼. 자, 맨 처음에는 생의학적 모델. 단어들을 얼렁얼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학적 모델. 자, 세 번째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네 번째는 총체적 모델.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냐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결국 숙주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럼 나는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심신이원론. 심, 마음이죠. 신, 몸이죠. 결국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건 이거는 몰라. 인간이 못 고쳐. 이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 대신 몸이 아파? 그럼 이건 기계가 고장난 거기 때문에 의사가 그냥 나사만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단일병인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일병인론. 자, 이거는 뭐냐면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가. 그럼 저 뭐 걸려요? 혈이 걸리잖아요. 콜레라균이 들어가요. 뭐 걸려요? 콜레라에 걸리는 거죠. 결국 그 균이 들어오면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일병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장 특징인 게 생의학적 모델이죠. 그럼 생의학적 모델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만성병을 설명하기에 딱 좋아요. 급성 감염병을 설명하기 딱 좋아요. 네, 급성 쪽입니다. 그래서 만성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없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체가 없어도 생기는 만성질환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의학적 모형은 지금까지도 써먹어요. 지금까지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기 이식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폐가 고장났어. 그럼 폐만 뜯어 고치면 되겠지 뭐. 그래서 다른 사람 폐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 같은 것들이 대부분 생리학적 모형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생리학적 모델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연장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연장됐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 골골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생리학적 모델. 근데 우리 생리학적 모델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몸을 기계처럼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장기이식. 근데 장기이식 같은 것들이 예전에 죽은 사람의 장기를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돼지. 멸균 돼지를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돼지의 장기를 내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돼지야 사람이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복제죠, 복제. 그치? 그러면 인간을 복제해서 그러면 걔는 내 쌍둥이 형제예요? 아니면 내 자식이에요? 복제하면? 쌍둥이예요. 그럼 얘를 왜 복제해? 얘 장기가 필요해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커. 그럼 얘 장기를 뜯어다가 나한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얘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정의가 뭐야? 재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정의를 했더니 브레인의 무게였었어요. 그래서 브레인의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면 인간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뇌가 없는 사람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해아를 복제하려고 하는데 자꾸 죽어나가서 이게 복제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는 김에 시험관 아기. 우리 시험관 아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관에서 아기를 키운다는데 그건 아니죠. 시험관에서 난자고 정자를 수정을 해서 이거를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마의 자궁이 멀쩡할 때야. 근데 자궁이 멀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대리모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대리모가 되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리모 뽑을 때도 얼굴 봐요. 얼굴 보고 성격도 보고 그 다음에 몸매도 봅니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딱 한 사람을 딱 뽑아.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난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를 수정해서 그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해서 집도 사주고요. 직장도 다니게 해주고 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대리모가 뱃속에 얘기는 내 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재판에서 누가 이겼게요? 대리모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기가 막히고 자기 자식인데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래? 대리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혹시 친정엄마 뱃속은 어때요? 시어머니 뱃속은 어때요?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낳은 애가 시동생이야? 내 자식이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래? 그러면 꼭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랑우탄 뱃속에
사람의 A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A가 죽어나가고 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성공하는 순간 우리는 오랑우탕의 산전간호 산후관리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 이게 모두 다 생의학적 모델에서도 출발을 했다 하시면 돼요. 지금도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게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사회생태학적 모델 들어갈게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와요. 하나 더 생긴 거 환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 색간의 관계이다. 그러면서 그림까지 그립니다. 자, 여기 환경, 그리고 여기 병원체, 그리고 여기 숙주. 그래서 얘네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순간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본 겁니다. 이걸 생태학적 모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병원체랑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 생긴 게 개인 행태가 나옵니다. 자, 개인 행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라론드가 얘기한 생활 습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개인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습관. 이러면서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서는 세 개 중에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네, 개인 행태. 아까 라론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 생태도 개인 행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모델 요 세 개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환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환경. 자, 그럼 이제 총체적 모델이요. 총체적 모델은 숙주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인체생리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로 새로 생긴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 그럼 여기서도 새로 생긴 요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기서도 생활 습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건의료 시스템 이게 무슨 건강이랑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좀 있어서. 자,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치료 위주면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방 위주면 건강한 사람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방 위주예요? 치료 위주예요? 치료 위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기 처방 좀 받으러 왔습니다. 감기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약을 그대로 연구의사한테 갖다 주면 연구의사가 이 환자 중증 환자입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고. 그렇죠? 영국에서는 감기에 처방전이 뭐라 그랬어요? 귤 2개, 사과 하나.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은요. 머리 아프고 막 목이 막 이게 막 염증이 나갖고 막 열 나고 있는데 해열제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준대요. 그래서 영국 의사에 막 멱살을 잡고 쥐어 싼대, 막 사는데 약 하나 처방전 주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싸운대요. 근데 우리 진짜 그럴 것 같아. 답답할 것 같아. 약 하나면 되는데 무슨 장난해? 감기? 귤? 장난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완벽하게 예방 위주고 우리는 완벽하게 치료 위주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요겁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되고 자, 일단 줄 쳐드릴게요. 생의학적 모델, 거기 첫 번째,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이원론, 그래서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게 질병이에요.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역할이다. 자, 3번입니다. 아까 특정 병인론 또는 단일 병인론, 그래서 결핵균이 들어오면 혈액에 걸려.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생리학적 모델은 밑에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비해서 6번 장점입니다. 자, 기술적 개입의 장점이 과대평가되기 쉽고 의학의 기술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 3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에 가시면 사회생태학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숙주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환경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개인 행태 요인. 그러면서 옆에 가시면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 모델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아, 총체적 모델은 동적인 균형. 아까 동적인 균형 뭐라 그랬더라? 체계 모형이요. 체계 모형. 아, 체계 모형의 입장이구나.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연속선? 던이라는 사람. 결국 던의 입장도 따라갔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질병은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급성 쪽에 가까워요. 만성 쪽에 가까워요. 예, 만성 질환을 쫙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4번은 그렇고, 자, 구성 요소입니다. 동그라미 6번의 구성 요소, 기억번의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다 칠판에 써드린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는 순간 누구 생각나세요? 라논드 생각나지 않아요? 예, 라논드도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논드랑 다른 거는 조금 중요시 되는 게 퍼센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라논드는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한 걸 뭐라 그랬을까요? 예, 인체 생리.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인체 생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활 습관을 중요시 여겼죠. 왜 그래? 생활 습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기서도 생활 습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라논드 혹시 안 외우신 분 있으면 같이 보세요. 5쪽이랑 같이. 생활 방식을 둘 다 똑같이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인체 생리. 아까 라논드는 이거를 인간 생물학이라고 했거든요. 같은 이겁니다. 근데 라논드는 제일 중요한 게 생활 방식, 그 다음에 환경과 생물학을 똑같이 봤죠. 20, 20.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를 10%로 봤습니다. 결국 50, 20, 20, 10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총체적 모델은 제가 퍼센트 불러드릴 테니까 좀 쓰세요. 그렇다고 퍼센트를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19%로 봤습니다. 19%. 생활 습관을 43%로 봤어요. 43. 인체 생리를 27로 봤습니다. 27. 보건의료 시스템을 11로 봤습니다. 11. 그러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형에 대해서는 어제 끝이 났고요. 자, 이거 말고도 건강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19세기 이전이요. 19세기 이전에는 신체 개념으로 봤어요. 신체 개념. 자, 신체 개념은 사람의 몸에 균이 들어와. 그럼 병이 걸리는 거. 아까 말한 심신이온론의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게 19세기로 가면서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심신 개념은 뭐냐면 마음과 몸은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심신 이론론이죠. 그래서 이론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세기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생활 개념. 그렇죠? 생활 개념은 뭐가 있냐면 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렇지? 결국 우리 WHO 건강의 정의 기억하시죠? WHO 건강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 예, 이걸 우리는 생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활 개념. 그렇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무슨 개념이라고 할까요? 우리 간호학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활 개념으로 우리 간호학책이 끝났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미래는 무슨 개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무슨 개념? 아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WHO 얘기하면서 지금은 없어진 영적인 개념으로 갈 겁니다. 영적인 개념.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간호학책에서 생활 개념까지만 나와요. 근데 영적인 개념으로도 앞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제시한다면 신체, 심신, 생활, 영적 개념까지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건강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건강권 하면은 건강할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할 권리.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돈이 없어. 그래도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못 받아? 그러면 누가 치료해줘야 돼요? 국가가 치료해줘야 돼요. 왜? 나는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서 건강권, 그 밑에 옆에 써 있습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등등 써 있습니다.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강권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옆에 있습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10조, 34조, 35조, 36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관련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에도 건강권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건강권 때문에 나온 개념이 있을 겁니다. 무슨 개념?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라기보다는 1차 보건의료. 아까. 그렇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건강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를 해줘야 된다. 이게 1차 보건의료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건강권이란 8쪽에 거기 밑에 빨간 점땡이가 있을 거예요. 건강할 권리. 알고 있어요.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 네. 세 번째, 건강 돌봄 과정에서의 권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몽땅 묶어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간호사, 지역사회 교수님들이 형평성 학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 학회에 강의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끼리도 두 파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형평성 학회에 들어간 사람은 마치 뭐라고 해야 돼? 사회주의자 이러면서 되게 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젊으신 교수님들이 형평성 학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미래를 또 좌지우지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문제 낼까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없어.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지.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조금 버는 사람 간의 질병, 건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보건의료 형평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형평성은 뭐냐면 두 번째부터 좀 볼게요. 보건의료 형평성은 보건의료의 질적인 결과인 건강 수준보다는 보건의료의 과정에 해당되는 의료 재정과 의료 서비스 전달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거래요. 아, 결과는 아니야. 근데 과정에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다고 해서 병원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건의료의 형평성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밑에 건 그냥 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보시면 사회 불평등 결정 요인과 건강 불평등 지표를 좀 보시면요. 일단 사회 경제적 요소에는 소득 불평등. 돈 많이 버는 사람,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몇십만 원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건강 불평등 지표를 보세요. 요게 건강 상태예요. 건강 상태는 상태인데 주관적인 건강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돈 없으신 분들은 내 건강은 별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 건강 괜찮아 라고 본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지표예요. 그리고 건강 행태의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돈이 없으신 분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담배를 별로 안 펴요. 술은 상관없더라고요. 술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술 되게 양주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술은 상관이 없는데 흡연만 건강 행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값은 함부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피는 게 담배거든요. 결국 돈 없는 사람의 돈을 끄집어내는 게 담배값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담배값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보유, 장기적 장애. 이거를 건강 불평등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요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건강 불평등의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쓰세요. 건강 상태, 행태, 만성질환 보유, 장기적 장애. 그래서 요거 갖고, 이분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방문을 가다 보면 대부분 담배 피시는 분 많고요. 또 대부분 장기적 장애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되게 경제 수준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래서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 플랜 2020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이시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거기에는 헬스 플랜 2020의 기본 틀을 보시면 건강 결정 요인을 4가지로 보고 있네요. 하나가 건강 행동, 또 하나가 보건의료 제공 체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우리 알고 있는 뭐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아까 총체적 모델 기억하시죠? 총체적 모델에 건강 행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활 습관 있잖아요.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물리적 환경 있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대신 우리 뭐가 있었어요? 응? 인체 생리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본 거죠. 이거를 결정론이라고 본 거죠. 그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 분야.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의 상병 관리, 안전한 환경, 그다음에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로 본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한 거고요. 목표는 2가지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또 하나가 건강 형평성 제고예요. 그래서 헬스 플랜 2020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그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들어가는 거죠.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무슨 집단? 인구 집단. 인구 집단. 공부하신 분 아실까? 한 인구 집단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군인의 건강. 있었잖아. 군인의 건강. 그 다음에 뭐 모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튼 요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기본 틀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있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